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일단 새출발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배드뱅크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배드뱅크는 제가 생각할 때 굿뱅크다, 굿뱅크. 이름만 배드지 정말 좋은 제도 같고요. 배드뱅크의 대상자는 여러분들처럼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그 5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채권을 7년 이상 연체하신 분들, 이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영상을 보시는 내가 빚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제도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도 열심히 빚 생긴 거 잘 갚고 그럼 나만 바보냐? 이거는 저는 얘기가 나올만 하긴 하거든요. 정부에서 코로나 때 빚을 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보이긴 해요. 식당도 막 문 못 열게 하고 띄엄띄엄 앉게 하고 학원 막 문 닫고 헬스장 다 문 닫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또 안 좋잖아요. 요즘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이 빚을 조정하는 제도가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 새롭게 생긴 코로나 때 빚을 지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소규모 법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진 빚을 해결해주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비교하는 영상을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출발기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워크아웃 변호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대상자가 누구냐? 개인회생 파산은 개인이겠죠. 법인회생 파산은 법인이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개인. 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에요. 내가 코로나 때 빚을 많이 졌어. 카드비를 많이 줬는데 나는 자영업자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때 자영업을 하신 분들, 나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자영업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진 빚을 해결해 주는 건데 요번에 배드뱅크가 생기면서 이 기간을 코로나로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발생한 채권을 조정 대상으로 했었어요. 자영업자의 채권들을. 근데 그거를 2025년 6월, 2025년 12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아마 캠코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배드뱅크처럼 별도 회사에서 금융기관의 빚을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권자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더라고요. 그죠? 근데 개인회생이나 이 워크아웃은 채권자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됐어. 워크아웃을 하다가 실효됐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다가 실효됐어. 그러면 개인회생은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시작할 거고요. 워크아웃도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왔기 때문에 아마 추심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될 거예요. 대상되는 채권들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채권 다 심지어 세금 4대 보험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선 변제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요것만 해주고 다른 상거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옛날에는 그 통신비가 안 됐거든요. 거긴 금융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통신비까지도 넣어주더라고요. 이 워크아웃에 새출발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전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하는 게. 개인회생 파산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회사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조정되는 채무액은 10억이다, 15억이다, 무슨 무담보다 담보다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깎이는 돈들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새출발기금이나 상당 부분이 많이 깎여요. 그리고 거기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개인회생 돈을 많이 갚게 되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도 이빨 깎아주겠어요? 안 그래요. 워크아웃도 소득 수준을 봅니다. 재산도 봐요. 다만 이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출한 서류도 좀 적고 기본적으로 원금 전액 변제니까 탕감률도 연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새출발이 유리하다, 워크아웃이 유리하다, 회생 파산이 유리하다 이런 건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저기 꼼꼼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전전락 주시면 되고 새출발은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제가 적어드릴게요. 근데 워크아웃은 1600-550 신용회복위원회 한 50개 정도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방문 상담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나 기간들도 다 개인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회생이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꼼꼼하고 오래 걸려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도 세출발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보다는 짧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개월 안에 이제 조정이 완료된다고 적혀 있는데 세출발 같은 경우는 꽤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디뱅크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베디뱅크는 7년 이상 채무니까 연체가. 근데 코로나는 7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 베디뱅크의 대상이 아닌 코로나 채무들을 지난 정권에서 세출발 기금을 통해 가지고 막 탕감해주고 뭐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저희도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세출발도 안 되고 워크아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회생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받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정권에서는 문을 조금 더 열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세출발기금 한번 문의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뭐 사건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래도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변호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세출발기금 잠깐 들렀다가 회생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워크아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이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신용의 회복,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내가 돌아가는 게 모든 제도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베드뱅크도 마찬가지고 회생파산, 워크아웃, 세출발기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치면은 세출발기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세출발기금 보면은 성실상환 1년 후에는 채무조정 코드, 연체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해지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산은 면책되고 5년, 회생은 면책된 다음에 뭐 바로인데 회생이 보통 3년 정도가 걸리니까 아까 세출발은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빠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신용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으면 세출발이 제일 낫다. 다만 이제 개인인생의 제일 큰 장점 뭐냐면 모든 채무를 한 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전액 변제가 원칙인데 물론 연체가 길어지면 좀 많이 깎아주거든요. 근데 회생 같은 거 연체 기간도 필요 없고 세출발 같은 경우도 연체 기간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아마 조금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출발도 90일 이상 연체되신 분이랑 90일 이전이랑 좀 변제율이 다르거든요.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일단 세출발 신청해보세요. 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은 변호사 비용이 들잖아요. 기본으로 200~300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싸게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계에 이제 오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00~300은 받아요. 세출발이나 워크아웃 돈 안 받아요. 거기는 5만 원 신청 비용인가 있거든요. 그거 받을 거예요. 세출발은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으로 할 거는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이 빚이 왜 생겼는지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 버는지 꼼꼼하게 넣어야 돼요. 꼼꼼하게. 다만 내가 이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확신이 들면 연체 기간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파산 면책. 그 다음에 내가 빚이 뭐 이빠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득이 내가 되게 적고 분양의 가족이 많고 뭐 이러면은 변제율 뭐 5%, 10%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바로 조정을 해줘 버리거든요. 반면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채권자가 동의해주기 싫다 하면은 워크아웃은 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이 안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출발 같은 경우는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출발 기금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대상자에 해당을 하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갖고 와서 절차를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사갖고 오는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감면율은 좀 다르겠지만 워크아웃 정도의 어떤 동의율을 좀 꼼꼼하게 본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잘 모르니까 전화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내 나발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개인회생, 워크아웃, 세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비교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일단 세출발 갔다 오세요.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오시면 되는 거고 제가 공부를 쫙 해보니까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빚을 자영업자가 정리하는 거는 세출발급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빚을 당연히 잘 갚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고 그러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 당연한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각 제도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이렇게 한번 채무 조정을 도전해 보시고 조정되면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갚으셔서 얼른 신용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